소개를 좀 하고. 내 소개? 같이. 아 그래. 이게 원래 개원예대 안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다른 학교랑 같이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저희가 완전 공개 모집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의 지금 이동민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직 튜터로 있어서 중간에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디지트 TV 대표님 한기준 님이세요? 네. 오늘 저희 워크숍 하는 거 이제 좀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기록을 해주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개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장종구라고 합니다. 저 1학년, 3학년은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보조 튜터로 여러분들 서포트하는 역할로 왔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냥 저 불러주시면 아무 데나 달려갈 테니까 편하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싸울입니다. 저도 보조 강사로 와 있는데 사실 어떤 작품을 할지 저도 몰라가지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까지 올라간 줄 몰랐는데 여기다 제가 학생 때 같이 학교 생활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재밌게 왔고,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했고, 제가 좀 이따 브리프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딴 얘기부터 좀 먼저 하자면, 제가 좀 요청드린 게 다른 학교 학년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다 받자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됐는데, 이게 저는 워크숍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 학교들에서 워크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되게 좋았던 점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와요. 각 학교에서 건축에 진짜 막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그 에너지가 되게 크고, 그래가지고 이틀밖에 안 돼서 좀 짧은 건 좀 아쉽지만 이틀 동안은 진짜 완전 그냥 거의 다 같이 몰두해서 되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또 그 희열이 있거든요.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같이 이렇게 많이 와게 해주시니까 좀 많이 좀 도움이 크게 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워크숍 할 때 약간 이게 그냥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를 되게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뭔가를 제가 스킬을 알려드리거나 표현 기법을 알려주는 거 이상이 되기를 항상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금 이게 포스터에 굉장히 먼 미래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렌더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지금 포스터 전시가 하고 있어요. 시립미술관에서. 시립미술관 많이 좀 찾아주시고, 지금 건축가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스타아키텍트라 불리던 사무실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는 가장 크고, 그거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편인데, 요거는 카니 웨스트의 집인데 올자티가 설계를 했고, 물론 렌더예요. 렌더 이미지인데, 지금 건축가의 역할이 굉장히 담론이 죽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축가들은 되게 어떻게 조형을 할 것인가에 몰두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이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담론들이 예를 들면 뭐 한국성이나 새로운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을 대해서 그거를 미학으로 다룰 것인가가 제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건축 그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뭔가 조형을 하는 조각가의 역할이 돼야 하나, 아니면은 뭔가를 만드는 장인의 역할에 가깝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 같은 게 시장이 많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저는 옛날엔 이렇게 뭐 카페를 가거나 미술관 가거나 하는 것도 이제는 되게 익숙치 않고 뭔가 모든 게 부킹 시스템, 인터넷화 돌아가고 간판도 없어지고 뭔가 저려운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흥미가 있는 편이에요.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균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생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들이나 특이한 상황 이벤트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캐치하고 싶은 게 목적이 좀 컸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은 그 워크숍의 연장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에서의 그런 걸 좀 상황들을 좀 그려 나가고 그리고 건축가가 다른 분야랑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객관성을 좀 띨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스케일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도면들이란 거는 누가 그래도 같은 도면을 그려요. 드로잉. 그래서 제가 항상 워크숍에서 조금 드로잉을 그릴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드로잉을 그리려고 하는 편이고 여기서 객관적인 드로잉이라 하면은 스케일을 가진 남이 그래도 똑같은 드로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대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바로 알고 있는 서울의 모습이고요. 선유도예요. 선유도의 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다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북촌마을 같은 거. 한강공원, 남산타워. 남산타워는 약간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연애를 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룩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도 되고, 그리고 물총 싸움도 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가 많아요. 이렇게 딱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결국에는 우리는 도시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들. 25일이 중요하진 않죠. 이 조명이 언제 깔리냐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페스티벌들이 열리고, 경기 선수끼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 공원의 한가운데 지르는 경북 고속도로, 그리고 슈프림이 들어오고 새로운 패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DDP나 그리고 이런 대형 쇼핑몰은 이건 이케아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간다기보다는 이제는 되게 도심 속에서 거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서 우리의 유흥 공간, 일종의 놀이동산이 된 쇼핑몰들, 그리고 건축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그래서 이런 잠수교 밑에서 사람들이 누워서 있고 이런 공간 자체를 완전히 도시의 새로운 거실로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흥미가 많고 패션쇼도 하고, 이거는 쓰레기산이고요. 난지도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용산역이고요. 종묘, 그 명동. 전 이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동시대 건축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서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워크숍 때 저희가 진행했던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얘는 테헤란 로고 뒤에 선릉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을 시간 순서대로 그린 거예요. 한 4명의 학생이 그때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했는데 얘는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되게 학생들한테 좀 많이 요청을 했던 거는 저희가 다룬 엑소메트릭 드로잉이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평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저희 건축가가 다룰 수 있는 게 큰 차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환경 자체를 굉장히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대신 일반인들이 소비할 수 있을 때는 여기 안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이미지, 예쁜 동화책, 그리고 뭔가 내가 가봤던 공간 이렇게 하면 읽히면 된다고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씩 하면서 각각 드로잉들에는 좀 주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광장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을지로에서는 반대가 집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DDP 같은 경우는 그 되게 화려한 DDP 앞에서 더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저희가 담아내려고 좀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홍보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 많이 좀 사주시고요. 저희가 호이 출판사랑 같이 책을 그래서 만들게 됐고 이 책은 지금은 인터넷은 좀 품절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또 풀린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시립미술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전시를 보고 같이 책도 사가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워크숍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되게 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대해서 어떻고 도시가 어떻고 우리가 사는 환경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새롭게 생겨나는 공공공간들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난장판을 치고 다이나믹하게 사는 서울에서 과연 서울 시민들의 진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라는 얘기를 좀 질문을 하고 싶고 이것들이 같이 묶여서 하나의 서울을 관통할 수 있는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네스 마이어의 방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알다시피 바우하우스 총장이었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침대, 축음기, 의자, 저기 비상식량이거든요. 저게 이렇게 dried and food 그런 것들인데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헤스메어가 딱 보여주는 건 자기가 산 거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거기에 자기의 취향 저 축음기가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미니멀한 리빙이라는 거예요. 물론 건축가의 태도로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게 너무나 큰 바우하우스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젊었을 때 타임지나 이렇게 라이프지 같은 데서 딱 나간 인터뷰 사진을 정확히 그걸 오마주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 거기에 뒤에 있는 축음기 그리고 랜턴 결국 이게 일맥상통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고
이 다이어그램은 이게 193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 책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인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객관적이게 그리는 걸 전 좀 이번에 드로잉의 목표고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코르비세의 까바농이고요. 그리고 피카소의 방입니다. 앤디올의 방이고 이 두 방은 굉장히 건축계에서 많이 비교를 하는 편인데 피카소가 다루는 이런 멀티 오브젝트들이 막 이렇게 깔려있는 상황 그리고 앤디올이 항상 얘기하는 빈 공간의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제스처들 여기서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마티스의 룸이고요. 그리고 이건 구찌 디자이너죠.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방이고 그래서 이런 방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는 각자의 방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방을 드로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이번 워크숍의 상황일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미지 그냥 좋아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르코르비세가 설계한 아파트 옥상인데 되게 초현실적이고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형식적인 건데 가로 세로 사이즈는 600mm, 600mm이고 그리고 그냥 모든 모델링으로 하도 상관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이소메트릭 뷰로 딱 했을 때 그럼 이렇게 120, 120, 120으로 떨어지고 얘가 센터 포인트에 맞춰달라는 게 제 요청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봤을 때 이건 가운데이거든요. 그래서부터 이렇게 해서 면 바닥에 보이면 돼요. 스케일은 자유예요. 여기서 방을 어디까지 보여줄지도 개인의 자유고 그리고 본인이 찍어온 그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찍어온 거에서 약간 변주가 필요하겠다? 난 이 오브젝트가 나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때려넣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침대가 여기 들어가고 사진에서는 반대쪽에 옷장이 있었는데 옷장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뭔가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 대신 리얼리스틱하게 실제로 사진을 가져온 것 같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전시하려고 뽑으면은 해상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 600은 A1으로 뽑았을 때도 제일 클 것 같아서 600, 600으로 한 거고 이거 선생님들 좀 체크를 좀 많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밀리미터 그죠? 네, 600mm. 네, 600mm. 어차피 그 이상은 어차피 우리가 인쇄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저희가 이번에 다루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좀 드로잉을 좀 말씀을 드릴 때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굉장히 클린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자기가 사는 모습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막 그냥 막 속옷이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랩탑이 그냥 막 나뒹굴고 침대 뭐 이불은 뭐 파헤쳐져 있고 모든 상황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홍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홍대반 학생들 거 더하기 AA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이미지를 상상은 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정도 뽑아내지 않을까. 저는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따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콜라주 해도 되고 렌더도 되고 상관없는데 헷갈리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모든 목에 모델링이 돼 있으면 편해요. 이걸 나중에 드로잉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의 쉽지가 않아서 모델링으로 모든 걸 다 넣어놓고 이런 거 다 모델링으로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렌더를 돌려서 그림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위에 텍스처를 입혀버리던가 아니면 이걸 메이크 2D 해버린 다음에 라인 드로잉해서 텍스처를 입히던가 하는 방식이 제일 쉬울 거고 그거는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해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살고 계신 방인가요? 이 중에서 어떤 요소까지 모델링 할 생각이세요? 저는 좀 방이 지저분하고 책이 되게 많아요. 책이 진짜 많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조금 더 이미지화 시키고 이런 옷이나 지저분한 거 빼고 이 붙박이장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오. 저는 없애고 싶지만 부모님이랑 살고 있기에 없앨 수 없는 그래서 이 붙박이장과 책을 위주로 해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울님 수업 들으셨나 보네요. 모델링이 돼 있네요, 어느 정도. 네, 지금 조금씩만 돼 있어요. 제 모습이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공부할 때 실제로 이렇게 썼던 모형들이나 책들 여기 이쪽 면에다가 추가로 넣어가지고 좀 잡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근데 요거
조그만 스튜디오일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친구도 건축학과예요, 대표가. 아 맞아요. 국현미 과천관에서 갔거든요. 아 진짜요? 저희 학교 후배예요. 아 진짜요? 예. 이 영상 링크 보내줘야겠다. 되게 귀엽더라고요. 예. 여기 혹시 지금 방 모델링 하는 거 네. 알고 계시죠? 아, 네. 저 지금- 지금 방에 있는 조명을 만들고 있거든요. 조명이요? 네. 저런 조명이 있어요? 네, 여기 그 벽에 아, 원래 벽에. 이렇게 동그란 창문이 있는데 예. 여기 막 그 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많이 끼고 그 좀 보기가 싫어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거 올려놓을게요. 알루미늄 판을 네, 주문 제작해서 알루미늄 네. 판을 주문 제작했다고요? 네,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벽에 네. 타공된 구멍에 네, 네. 조명을 만드신 거네요? 네, 네. 그냥 그러면 낮에만 빛이 들어오는 거네요, 저거는? 낮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비어 있으니까 네. 거기 이제 LED를 둘러서 아 LED를 네, 두르셨구나. 네, 자연광하고 이렇게 그 LED 등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아.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아이코닉하네요. 아, 감사해요. 이게 그 교수님, 저기요 교수님. 저요? 아, 그 이번에 학생들이 자기 방 모델링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챌린징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흔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좀 약간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약간 뭐 약간 좀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라던가 이제 그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 방에는 뭐 저런 가구가 있네를 넘어서 아, 쟤는 이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네가 유추가 되면은 조금 더 재밌는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맞아, 그 계속 디테일 강조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뭔가 모델링에서 아니면 나중에 매테리얼이나 리터칭에서 어쨌든 엄청 빡센 작업이 한번 들어가야 되긴 하겠네요. 램코러스 드로잉 중에서도 이제 뉴욕인데 이제 빌딩들의 어떤 잠자리를 갖는 방을 표현한 드로잉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그건 너무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의 흔적,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금 보이는 한 장의 장면이라도 내가 상상할 거리가 많으면은 좋은 이제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을까. 아, 폴더 개인 폴더 만들지 말고 PNG나 JPEG 완성된 거 자체를 그냥 자기 이름으로 저장해서 올려주세요. 교수님 근데 그 모델링 소스를 다운받아서 해도 되나요? 다 다운받아서 하세요 그냥. 모델하고 뭐 하는데 귀찮지 않아. 다운받아도 된대요. 감사합니다. 예. 각으로 이렇게 종구님, 라이노 잘 쓰시네요. 한기준 대표님한테 갔잖아요. 역시 튜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장종구 대표님이십니다. 예. 제 종군의 집 모델링인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봤어요. 나도 가봤어. 좋았어요. 옷은 잠깐만. 옷은 좀 이상한데? 잘못 만들었어요, 사장님. 아니 근데 왜 스마트 트랙을 끄셔야죠? 야 끝에 안 맞잖아 지금. 아니 왜 스마트 트랙 맞는 거야? 켜져 있는 중간- 이건 유리창 그 안쪽으로 셋백돼 있는. 된 거야? 아니 근데 스마트 트랙 끄고 절대 공차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스마트. 스마트릭 원래 잘 쓰는 사람 잘 써. 그래? 야 뭐 이렇게 풀이 많냐 여기는. 조경 잘 돼 있죠. 너무 예쁜데? 정기용 선생님 마스터 플랜 하는 누구? 정기용 건축. 정기용 건축가가 마스터 플랜을 했다고? 네. 나 그 얘기 너가 했었어 예전에. 그때 앞에 잔디도 있고 너무 예쁘다. 혹시 네. 이거 작업할 때 본인 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 앞에 보이는 장롱이요. 장롱 이게 어떤 장롱이에요? 본인이 직접 산 장롱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사셨던 건데 네.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제 방에 넣어주셔서 전 어쩔 수 없이 독립하기 전까지 얘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드나요 그래도? 그렇진 않은데 정은 좀 있고 근데 이게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취향적 한계인 것 같아서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한국적인 가정 형태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복층 부분에서 뭔가 원래 침실 용도로 설계가 됐는데 창고로 쓰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침실로 쓰이게끔은 이제 초창기 이 건물을 지을 때 의도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쓰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계단의 높이가 좀 단이 높아서 그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층고가 낮아서 허리 굽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단은 약간 자연스럽게 난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메라랑 그런 요소였거든요. 책이랑.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밖에는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뭔가 이제 책상을 보면은 어두운 곳에 저렇게 LED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빛에 관련해서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여기 나무 같은 걸 넣었을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풍경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자연 채광만 좀 보고 네, 안에는 그냥 뭐 인위적인 이런 빛이 나오는 네. 장치들이 있고 엄청 현실적인 뭔가 방인 것 같아요. 제가 집이 2층이라서 누가 배관을 타고 올까봐 여기 새창살 같이 막아놓는데 이 부분이 되게 뭔가 감옥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웃긴 부분. 그리고 이쪽은 밑에 에어컨 밑에라서 곰팡이가 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여기다가 그 블록 스펀지 벽지 같은 거를 붙여놨는데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표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모형도 보이고 네, 맞아요. 먹다 남은 커피도 보이고 그러네요. 맞아요. 집이 좀 지저분해서 그런 것들도 좀 난잡하게 표현한 게 좀 재밌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사는 방은 좀 지어진 지 한 3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만의 특징이 일단은 이렇게 이 방이 안방이거든요. 요즘은 안방 베란다 따로 있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복도랑 또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옛날 아파트들 보면 또 이런 베란다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장판도 좀 옛날 그 장판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벽도 이렇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벽지들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좀 그때만의 그런 아파트만의 좀 감성통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의 디테일한 부분을 모델링하는 게 좀 다른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많지 않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약간 어지러진 것들을 모델링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방을 모델링해본 거는 처음이라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보면은 그 침대가 그 무늬랑 조금 겹쳐져 있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원래 제 방이 동생 방이랑 이어져 있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걸 하나에 넣고 싶어서 좀 문을 이동을 했었어요. 책장 아닌 책장으로 공간 분리를 해놔가지고 실제로 여기 있을 때 이제 벽은 없지만 이제 자는 공간이랑 이제 주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랑 되게 다른 공간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뷰를 여기로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는 거 이외에는 거의 여기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가장 제가 오래 머무는 공간을 비추고 싶었어요. 방에 소파가 있는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제가 빔 프로젝터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서 친구가 왔을 때 같이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캠핑 의자 같은 거에다가 앉아서 여기 이 벽에다가 빔을 쏴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너에 약간 거실 공간 같은 좀 느낌이 나네요. 방 중간에 야자수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야자수가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공간을 하고 싶었고 마감이 다가와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이 조금씩 더러워지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거 그림 봤는데 이거 직접 어렸을 때 그렸던 거라고? 저 4살 때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 집에 네. 제 방에 뭐가 있는 게 없고
되게 우드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창문이 조금 특이한데 혹시 어떤 식인 건지? 아파트 이쪽 창문은 고정이 돼 있고 여기랑 여기만 열 수 있는 창문이에요. 창에 뭔가 빛이 좀 들어오고 다 좀 우드톤이라서 보여주는 좀 안락감이 나고. 맞아요. 그 공간의 특징은 1인용 소파가 있는 건데 네. 거기 창문 뒤로 들어오는 빛이 일단 그 공간의 제일 큰 특징이고 거기 앉아서 책 읽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때 제일 좋아서 제 공간에 제일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책상이 이제 벽을 향하고 있거나 창문을 향하고 있는데 침대를 향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문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저는 등 뒤에 보이는 그 기분이 싫어가지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누군가 들어오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잡다 보니까 침대랑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과장이 된 건데 왜 과장이 됐냐고 말을 하냐면은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제 방에 때려넣겠다는 그런 컨셉을 좀 갖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진에 관련된 물품들을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좀 배치해 놓고 그리고 이건 카메라 가방이기도 하고 삼각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저는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고 싶어서 이런 구석탱이에 뭔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뭔가 그런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수집가적인 느낌도 좀 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신발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제 취미가 뭔지 좀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일주일이란 시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랑 아이패드 그리고 카메라가 책상에 잘 보이게 배치했어요. 여기 있는 포스트잇에는 보통 어떤 걸 메모하나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해야 할 것들이나 기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작성해놨어요. 일단 저는 네. 게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장비 박스들 그리고 노트북으로 모니터에 연결해서 게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그 방향 바꾸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실을 연결해서 오브제에 묶은 다음에 얘를 떨어뜨리거나 고정시켜서 방향 바꾸고 노트북 게임하다 보면 발열이 돼서 클리어 파일을 저렇게 에어컨에 붙여놔서 냉기를 바로 보내서 하고 있는 상태를 에어컨을 쿨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에는 지금까지 만든 모양이 이게 다 있고 여기는 이제 책상이 이제 침대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발을 좀 넓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침대 매트리스랑 책상 높이랑 사이에. 그래서 거기다 발 올리고 지금 되게 열심히 가방을 만지고 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가방인가요? 근데 제 애착 가방 이게 제일 재밌어요. 베어브리. 실제로 피규어가 많나요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식물도 기르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애인가요? 네, 있는데 상했어요. 생각보다 다채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색상적으로나 품의 이제 구성으로나 이제 모든 면이 이번에 모델링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축구공도 좀 있고 그다음에 첼로인가요? 네. 실제로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저기 있는 알라그자에서는 보통 어떤 걸 해요? 책을 읽거나 제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거나 네. 그리고 뭔가 그 자재에서 오는 그런 따뜻함이 햇빛과 어우러져서 좀 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이크 헬멧도 있고 바이크 보시면 렌치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키도 넣어놨고 그렇고 이제 제가 또 반스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박스들도 좀 넣어놨고 또 보드 타진 않는데 이제 보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는 액자는 비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포스터 같은 걸 넣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소파랑 침대랑 이렇게 맞붙여져 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벽 쪽에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책상에 앉았을 때 계속 가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수납장 놓고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제 방이 크지 않은 큐브인데 그 옆에 딸린 베란다를 최대한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 넘어서 제 방이 있으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레이어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도 여기랑 그래픽을 좀 다르게 싶습니다. 한국이 베란다를 확장한 면에서 외부 공간을 내부로 들이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 철조망 같은 거에서부터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확장을 하나 생각해보면 되게 방 자체가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어지는데 그 내부에서 가질 수 없는 공간감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뷰도 약간 이런 베란다의 그 외부의 면이 유리창을 거치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거치고 커튼을 거치고 약간 그렇게 겹겹이 드러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일부러 좀 어둡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금 말한 거랑도 조금 연계가 된다 생각했거든요. 내 방은 좀 어둡고 차분하게 침전되는 느낌이라면 약간은 계속 바깥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학업으로 약간 그런 걸 이루려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 방이 이제 그 확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열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생겼고 침실이 좀 이렇게 아늑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쪽 면을 골랐습니다. 여기 코끼리 인형이 있네. 지금 모델링으로는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방의 특성을 보았을 때는 모든 가구들이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었고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구들을 가운데에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얘는 기다렸다. 컴퓨터를 누르면